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천혜의 자연과 함께 고즈넉한 전통 사찰을 품고 있는 치악산. 원주 치악산의 사찰을 찾아 찬란했던 불교 문화를 생각해봤는데요. 실록의 계절, 천혜의 자연 경관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더욱 즐거운 사찰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초록초록한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 초여름입니다. 이 초여름에는요, 치악산을 둘러보는데 더할 나위 없는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5월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치악산 근처에 있는 사찰들을 투어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이 치악산 기슭굴로 쭉 분포된 전통 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가실 관음사가 있고요. 조금 이제 힘들지만 네. 보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영사의 대찰 구룡사가 있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은 사찰들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사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 사찰 투어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사찰 투어부터 한번 떠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초록빛으로 마음 설레는 계절. 쾌적한 날씨에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는 이제 수많은 사찰 중에 몇 군데를 둘러보기는 하지만 네네. 이 원주가 유난히 이렇게 사찰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요. 네. 예전에 그 수로라는 거는 네. 지금은 고속도로 이제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주에는 남한강 수계가 잘 발달돼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남한강 수계 쪽으로 대형 사찰들,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네. 또 우리 치악은 이로부터 오악의 한 군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전기가 많이 서려서 그런지 치악산 기슭 쪽으로 기슭을 바탕으로 해갖고 사찰들이 뭐 한 100여 개 이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크고 작은 사찰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예로부터 불교 문화가 크게 발달된 곳이었죠. 가장 먼저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를 따라서 찾아간 사찰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도착한 요 사찰은 네. 어떤 사찰이에요? 이 사찰은요, 네. 관음사라는 사찰인데, 1971년도에 석호 선사라는 그분이 이제 창건을 하신 사찰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크고 화려한 사찰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담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뭔가 풍경이 치악산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즈넉하고 뭔가 안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시게 되면은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108대염주, 네. 그리고 이제 범종이 있겠습니다. 마침 스님이 계시는 것 스님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마음을 깨우쳐주는 산속의 깊은 울림. 범종은 삼라만상을 끌어안는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요. 이 종을 칠 때는 이 종소리는요,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네. 식물이든가 동물이든가 다 이 종소리를 좋아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가들까지 그 시간만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시간만은 쉴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지옥 중생들까지 생각하면서 울립니다. 네. 자, 관음사가 특별한 이유가 법당 안에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바로 이곳에 소장된 108염주입니다. 와, 굉장한데요, 스님? 예, 굉장하죠. 이게 총 108개의 염주예요? 네, 이 모주를 빼고 네. 108번뇌라 해가지고 108개죠. 근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지고 왔나요? 제일교포 3세 임종구 씨가 통일 염원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조국에다가 기증을 한 겁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대형 염주. 봉안된 모주는 지름이 74cm에 무게 240kg, 작은 염주도 60kg이나 되는데요. 이 염주알을 동아줄로 연결한 한 벌의 무게는
무려 7.4톤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치악산 둘레길 1코스를 따라서 국형사를 지나가면 또 다른 사찰이 모습을 보입니다. 신라 경순왕 때 무착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보문사인데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가 중창된 것으로 알려졌죠. 야, 선생님. 진짜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네요. 요 상당히 힘드셨죠? 그냥 치악산 등반을 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거기 등반 다 하시면 바로 요 위에가 네. 그 원주에 그 향로봉이 있습니다. 야, 근데 네. 풍경은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이쁘죠. 네. 와, 근데 지금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석탑입니다. 그러기에는 크기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담한데요? 아담하고요. 탑의 네. 높이가 한 1m 좀 더 되겠죠? 오, 네. 이런 유형의 탑은 통일 신라 시대 말서부터 고려 초에 그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근데 이런 탑이 많지가 않아요. 네, 해인사 아시죠? 네, 해인사, 또 법주사, 오, 또 금산사,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치악산 기슭에 있는 입석사,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청석탑. 이 작은 석탑은 크기가 1m에 불과하지만 큰 사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전파나무로 된 석탑입니다. 그 시대의 탑을 쌓았던 장인의 염원을 잠시 떠올려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웅전에 올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에 간직한 소망도 빌어보고 저 멀리 보이는 원주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 자, 이번에는 시원한 황장목 숲길을 걸어 만나게 되는 구룡사입니다. 9마리 용을 물리치고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죠. 아, 선생님 여기는 사찰의 규모가 엄청 커요. 저희가 기존에 왔던 사찰에 비해서 이 구룡산으로 영서지방에서 제일 큰 사찰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고 산지에 건립된 사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서 깊은 사찰로 원주 8경 중 하나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요건요. 네. 보광루입니다. 일종의 네. 부처님이 그 광명의 빛이 두루두루 골고루 퍼져라.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우리 구룡사에는 유형무전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웅전, 그다음에 보광루 이거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대웅전에는 2003년도에 화재가 났었어요. 그게 다 소실되는 바람에 현재는 보광루만 그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연등 하나하나마다 적어놓은 소망들,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수많은 연등도 이맘때 사찰 여행의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치악산 주변에 있는 몇 군데의 사찰을 돌아다녔지만 네. 이 사찰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네. 사실 보는 재미도 있고 또 투어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찰을 여행하면서 그 올해는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동안은 몸과 마음이 저 아팠던 거를 또 치유하는 또 공간이 또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한번 사찰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치악산의 수려한 경치 속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매력을 지닌 사찰들. 자연스레 마음이 평온해지는 치악산의 사찰을 찾아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삼척시미로 오면 학원오리. 소담한 시골 마을 단정한 저 집에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소개합니다. 서양화가 정연기 화백. 안녕하세요. 참
요즘 바쁜데 저희 집에 이렇게 촬영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정연기 화백. 뒤늦게 발견한 자신의 소질을 통해 멋진 작품 활동도 하고 마을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답니다. 그가 일궈가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저는 그 공직 생활을 35년 동안 하다가 퇴직 무렵에 삼척에서 운영하는 평생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학습관에 유아반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유아반에 등록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이 늦은 나이에 하풍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도 되고 그림에 의해서 한 30분 정도의 한 작품을 물감을 올리다 보니까 그 오묘함이 매로시겠습니다. 부지런히 마당을 정돈하고 난 뒤 맑은 햇살 펼쳐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캔버스 위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데요. 한순간 매료된 색채의 오묘함과 손끝에서 피어나는 자연의 조화로움. 이렇게 붓을 잡는 날이 올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그 시절에는 어려웠죠. 참 보릿고개라는 이런 사회적인 운명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크레파스라는 정도는 진짜 그림에 대한 향수조차 없었습니다. 물감 하나, 크레파스 하나 갖기도 쉽지 않던 너나 없이 어렵던 시절. 재능은 그렇게 잊은 채 열심히 공직 생활하며 가장으로 살아왔죠. 살아오면서 또 그림을 보아오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버거웠지만서도 지나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 빨리 지나갔다. 매일 출근하는 작업실입니다. 퇴직 후 얻게 된 기회, 뭔가에 이끌리듯 붓을 잡은 지 언 10여 년인데요. 화가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이 펼쳐진 거죠. 노후에 그저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시작한 그림은 몸에 꼭 맞는 맞춤 양복처럼 운명이 됐습니다. 남들에게도 취미를 꼭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시간이 안 간다, 심심하다, 이러한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 찾아가서 나처럼 하면 안 되겠나.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해서 취미가 안 맞다라 해도 취미 맞는 것이 이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다 하니 찾아서 스스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의 건강과 가정에 또 자식들인데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권유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 고비 저런 고비가 있다 하듯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도 실제 원해서 했지만서도 때로는 지루하고 또 그림이 잘 안 될 때는 접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때로는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는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하고 오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정연기 화백. 네, 마을회관에 우리 일하신 분들 그 일 체크하면서 사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셨어요. 오셨다고? 예, 오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마을 회관에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대외적인 손님들 맞이하시고 이런 분들이 임명이 배치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백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 정영기 노인 회장님은 우리 마을에 오신 지 한 23, 4년이 되고 현재는 노인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은 동네의 대소사에 열과 성을 다하셔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설송수범해 오신 것은 동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작은 일이라고 외면하고 큰 일이라고 이렇게 차이점을 안 두고 열심히 동네에 또 노인 회장으로서의 노인들과 동네 주민들의 무사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이라고 사례됩니다. 동네 그 주민들이 저를 이제 그 노인 회장을 좀 맡아서 좀 일을 봐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인이라는 생각을 일어놓지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데 앞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노인회 일을 맡아서 해주신 분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또 저도 한 사람으로서 신세로졌다.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시작한 겁니다. 마을 어른으로서 마을 일을 맡아 함께하고 이런저런 마을 돌아가는 일들도 챙기는 노인회장, 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직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10분 발휘해 마을 일도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죠. 지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행정당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가꾸고 만들고 합해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옛말에 뭐 토끼를 2마리를 같이 잡을 수 없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시대가 시대인 만큼에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라 말하는 정연기 화백. 그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팔순이 되면 가족 그리고 친지들과 함께 잔치 대신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꿈이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붓을 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화톡에 담습니다. 그가 이뤄낼 노년의 멋진 도전을 함께 응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가족들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는 달이죠. 정서적 교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권정생 작가의 도관책은 따뜻함 그 자체입니다. 몽실언니 슬픈 남학생 등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 작가가 머물던 곳인데요. 궁핍한 생활에서 얻은 병마와 싸우던 곳이기도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늘 작품 활동을 해오셨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을 때도 너무 힘들어서 마당에 나와서 뛰어다니길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으셨죠.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불편해서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혁명가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생을 떠돌이로 살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의 보금자리, 검소한 면모가 드러나는 작은 흙집인데요. 당시 선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안식처였습니다. 조탐리는 권정생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사시다 돌아가신 곳이고, 모든 작품이 조탐리가 무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백도를 직접 빚어서 집을 지었죠. 거기에서 몽실언니 등 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똥 그림동화에 나오는 곳 장면이 조탐리 마을 안길에 있는 돌담길입니다.
권정생 선생님과 조탐리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권정생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엔 권 작가의 대표작인 몽실 언니의 배경지가 된 마을이 있는데요. 최고에 가신다고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뭐 평상시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시는데 제 생각에는 원고 갖다 붙이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몽실 언니를 기억하시나요?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언니 몽실이는 동생을 두고 장터로 가는데요. 일찍 우체국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체국은 권정생 선생님하고 빼놓을 수 없는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생가에서 우체국까지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늘 거기 가서 외부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쇄가도로만 받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찍 보건지소는 권정생 선생님이 전신계력으로 고통받을 때 약을 받아서 잡수셨던 곳이죠. 이곳 외에도 마을 곳곳에는 소설의 배경이 된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몽실 언니가 이용한 운상역과 폐결핵 약을 타기 위해 갔었던 일직면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 작가의 일부분만 봤다면 권정생 문화관에선 그의 일대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사실은 권정생 문학관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권정생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북녘 어린이를 도와야 되고 또 분쟁지역에 아이들이 있는데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남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게 된 이유가 몽실 언니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권 작가의 손때 묻은 원고와 함께 몽실 언니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 평생을 함께했던 의료기구인데요.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로 소변을 받아냈죠. 꾸고 이럴 때는 한 3일 동안 움직이면 잘 안 돼요. 움직이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러면 몸에 열이 나고 갑자기 이러면 아이고 탈이 났구나 하고 이걸 잡아당기면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가 터지듯이 피고름이 쏟아졌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서는 선생의 유언장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권정생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언장입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철학과 사상, 문학 세계를 알 수 있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담긴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작가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강아지똥하고 그 몽실 언니 작품들은 미리 읽고 아이들하고 되게 감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작품들 몇 면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들 살펴보니까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몽실 언니 책을 평소에 읽어봤는데 여기 오니까 더 친근해지고 작가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권정생 동화나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곳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늘 염원하셨죠. 남북 평화 통일, 전쟁이 없는 세상,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배워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작품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그려녹인 권정생 작가. 동화작가 권정생에게 사랑은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자 작품 속을 흐르는 따뜻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2009년) 창단된 춘천시 연고구단 춘천시민 축구단.
지난해 K4 리그에서 18승 7무 7패 성적으로 최종 3위를 기록한 춘천시민축구단은 상부 리그인 K3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2023년 시즌 K3 리그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춘천시민축구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2023년 5월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을 찾았습니다. K3 리그 참가와 함께 새롭게 꾸려진 춘천시민축구단.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승격을 이끈 정화영 코치와 정선우 감독은 올해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합니다. 어쨌든 K4에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단 구성의 틀도 변화도 많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승률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경기 초반 5경기만 잘 버틴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초반에 일정에서 잘 승점을 쌓고 승리를 거뒀던 것들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가 정말 엄청 치열했고 저희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줘서 하지만 계속되는 춘천의 공격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발로 한번 꺾어졌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춘천시민축구단의 선제골 스코어 1대0. 자, 코너킥 이후에 뒤쪽에서 붙여주는 패스 그리고 그 패스를 살려서 결국에는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 그때 아마 건희 형이 미드필더에서 킥을 해줘서 이제 거기 떨궜는데 저도 그냥 몸이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높은 성적 유지하면서 끝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은 경기 계속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파주라는 팀이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고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승점 3점을 얻고 와가지고 지금 팀 분위기 너무 좋고 저희가 4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5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 양주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라운드가 끝난 현재 구단 순위는 4위. 우승 순위권도 기대해볼 만하지만 승강제도로 이루어지는 리그 특성상 장밋빛 미래의 기대감보다는 강등의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K3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 감독 정선우입니다. 작년에 이제 4부에서 3부로 승격하면서 이제 일단 그게 달라졌고 승격을 하고 나니까 일단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은 강등이라는 그 강박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어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10라운드 지금 하면서 선수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어떤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연승의 무패 행진에는 지난해 승격을 함께한 두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전경기 선발 출전 김호영 선수와 작년에 이어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신상휘 선수. 춘천시민축구단 수비수 김호영 부주장입니다. 인포워드를 보고 있는 신상희입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K4에서 이제 올라온 팀이니까 그래도 다른 팀한테 좀 무시 안 당하게 좀 춘천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잔류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기다 보니까 좀 욕심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팀이랑 해도 자신감이 좀 있고 해가지고 좀 우승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마음적으로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최근 좋은 성적 덕분에 팀 분위기도 무척 화기애애해졌는데요. 그래도 훈련 일정은 매일 빠짐없이 그대로.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본부터 탄탄히 다집니다. 밴드 운동 전에 본 훈련 전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봉황동 하는 식으로 거의 맨날 이렇게 해요. 맨날 하세요?
네, 거의 부상 방지 운동으로 이렇게 밴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보늘런 들어. 이곳에서 성인 선수로 발돋움하는 신인들도 선배들과 발맞추려 열심히 노력하면서 팀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으로 몸을 풀면서 그 볼 감각을 익히면서 재밌게 하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팀 자랑이라고 하면은 일단 형들이 되게 착하고 잘 챙겨주시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 승현이는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좀 장난 많은 막내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형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형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코치님들도 되게 잘 대해주셔서 적응 잘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형들 많이 도와주면서 컨디션 관리나 같이 해주면서 더 파이팅 많이 해주고 하는 게 막내 역할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내 노승준 선수를 포함한 3명의 골키퍼는 승격과 함께 부임해온 전담 코치의 지도 아래 맞춤형 훈련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금 신민 선수가 고참으로서 좋은 분위기로 좀 만들고 있고요. 저기 희건이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 입장인데 조금 많이 힘들어요. 뭐 위아래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리네 갑자기. 대놓고 칭찬을 하려니 어색해지는 공기.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선수들 모두가 팀의 기둥입니다. 4연승 중인데 실점률도 되게 적고 뭐 득점률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 팀은 쉽게 지지 않고 쉽게 골을 먹는 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팀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만큼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엔 모든 선수가 함께하는 패스 게임. 골키퍼와 수비수의 호흡처럼 각양각색의 팀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둘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게 패스 게임으로 하는 건데 같이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친하긴 한데 너무 안 맞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오래 같이 호흡 맞춰 보시면서? 좋아요 그냥. 그냥 잘 맞는 것보다 그냥 좋아요. 네? 뭐가 좋다고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색깔대로 그냥 젊음? 그런 패기로 이게 경기를 다 임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경기도. 이렇게 오전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괜찮아? 집중해서 훈련하다 보면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도 속출하기 마련. 팀의 의무 트레이너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과 후 이어지는 집중 관리. 좀 더 강하게 아니면 뭐 지금 이대로? 지금 딱 근육 잘 풀리고 있는 거 뭉친데. 아픈가요? 네? 아픈가요? 이거 당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선수단이 좀 부상 없이 시합을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니가 좀 골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골을 너무 안 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원정 시합 때는 살짝 좀 기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니 이번에 하나 해야지. 이번에 중거리 하나 꽂을게. 팀이 처음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선수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갈수록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적응해가고 똘똘 뭉쳐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까지 좋게 잔류하면서 좋은 시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3분의 1 지점을 지난 2023년 시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경기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떠세요? 너무 아파요. 땀이 나는데 몸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경기를 또 잘한다면 또 우승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간절함이랑 좀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이 진심인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팀원들과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겨야죠. 이겨서 5연승 해야죠. 네. 그냥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경기 보이려고 하고 또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 많이 보러 와주세요. 웃음 가득한 춘천시민축구단의 훈련 현장. K3 리그에서도 이들의 도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이 빛날 경기장에서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사방이 화사한 요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오,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하얗게 핀 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은요, 이 꽃처럼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들이요, 최고의 짝꿍이래요. 저랑 꽃처럼요. 혼자인 것보다는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그 이름 단짝.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짝꿍을 만나봅니다. 평창군 진부면. 이곳에는 평생 진부를 떠나지 않고 30년 넘게 꽃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빨간 송력꽃 이쁘다. 네, 이뻐요. 찍어요. 꽃으로 하루를 여는 김봉기, 최상길 씨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얼마나 꽃을 아끼고 사랑하냐 하면 하우스 5개 동과 노지까지 무려 2,500평 규모의 이 큰 농장을 단둘이서 가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꽃이 진짜 예뻐요. 아니 근데 저는 야생화 농장으로 온다 그래서 당연히 꽃을 뭐 심거나 가꾸실 줄 알았는데 왜 사진만 찍고 계세요? 아유, 사진도 찍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 찍는 게요? 예. 우리 농장에서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요? 예. 됐어요? 됐어요를 안 하셔. 꽃과 함께 하다 보니 마음도 예쁜 부부. 사진도 손님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꽃마다 개화기가 달라 손님들이 사진을 보고 꽃을 고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꽃 설명은 덤. 이게 또 한약 약재로 들어가요. 이렇게 군락을 이뤄놓으면 너무 예뻐요. 야생은 예. 그래야지. 손님들의 꽃 칭찬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천생의 인연인 거야. 늘 부러워하는 부부지요.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부부예요. 진짜로. 어떤 점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많이 진짜. 부러우신 것 보세요, 같은데. 보세요. 듬직한 남편에다가 아기 같은 아내를 얼마나 예쁘겠어요. 보배 같은 사람으로 곁에 있어준 아내는 어느덧 7순을 훌쩍 넘겼고 고마운 마음에 80의 나이에도 아내 곁에서 듬직하게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남편. 부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함께 피워냈습니다. 함께 피어서 예쁜 게 꽃이라면 남편에게는 늘 함께 있어 예쁜 사람. 꽃이 이쁘지만은 꽃은 한번 피었다 지면 시들어지고 인간도 한번 태어났다 저 세상으로 가면 그만인데 있을 때까지는 항상 꽃보다 더 낫지. 꽃 중에 제일은 그 제일 상길이고 제2의 야생화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심은 꽃. 이거는 무슨 꽃이에요? 일단 지금은 꽃이 없네요. 예, 꽃이 지금 지고 씨방이 이 속에 있는데 매년 봄이면 이 씨앗 속에서 피는 보랏빛 사랑. 깽깽이 풀입니다. 이 꽃을 가장 우리 안 식구가
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꽃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아낄 수밖에 없는 게 구석구석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깔끔하고 정갈한 농장. 7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이 넓은 농장의 잡초를 다 뽑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야생화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움에 힘든 것도 잊게 된다는 아내. 제가 야생화 아주 시초에 사람들이 꽃을 모를 시기에 제가 꽃집에 일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그분 보고 우리도 꽃 좀 하면 안 될까요? 물었어요. 처음엔 산과 들에서 채취해서 심기도 했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네요. 당주를 갈아엎고서는 신문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산에 풀 갖다 심는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한 3년은 좀 애로점이 많았지. 하지만 야생화를 닮은 아내는 결국 꽃을 피워냈습니다.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야생화가. 기듬해 또 씩씩하게 올라오고 또 꽃도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게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 마음을. 그래갖고 자연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또 둘 다 좋아하니까 하나만 좋아해도 안 돼. 젊은 시절 불같던 성질도 꽃을 키우면서 부드러워졌다는 남편. 그렇게 꽃으로 하나 된 부부의 지극정성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꽃을 피워내기도 했는데요. 뿌리가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고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요, 쭉.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 흙이 들어 달면 이 뿌리가 말르면 뿌리가 썩어들어요. 잘 가꾼 예쁜 꽃과 함께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있었으니 올해는 뭐 아주 썩 잘하지는 않아도 그 지방에서 상은 좀 많이 탔어요. 노래상. 노래로요? 네. 와, 노래대회 입상 트로피와 메달이 정말 많은데요. 자랑하실 만하네요. 노래가 더 좋으세요? 꽃이 더 좋으세요? 현재는 이제 꽃이 더 좋지. 꽃을 사랑하니까 여태껏 이래 한 30년을 계속 해오지. 그 노래는 뭐 잠깐 하면 그냥 글로 나는데 뭐.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남자야. 예비군 소대장 할 때 중매가 들어와서 하죠. 근데 밤에 서너 봐서 뭐 작은 게 안 보여요. 큰 줄 알았어. 그래서 기특날 만나버리 조금 해도 뭐 마음이 착해. 그래 이 말 저 말 시켜보니 좀 조심기가 있고 아주 얌전하고 그래서 오케이 했죠. 어머님은 처음에 아버님 딱 그 중매해가지고 아니 어머님이 말씀하셔야지.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버님 딱 만났을 때? 아니 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꽃이 먼저고 또 꽃보다 아내가 먼저인 사랑꾼. 가지치기며 힘쓰는 일은 키 크고 덩치 큰 남편이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요. 아유 뭐하는데 잘 됐네. 고마워요. 이거 구슬같이 사람들 예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년엔 조금 더 많이 심는. 더 정식하자. 네. 그러지 뭐. 그러고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시골까지 와서 꽃을 사는지 궁금한데요. 남편이 꽃 사진을 예쁘게 찍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딸. 네, 아버지. 그래, 내 보이나? 네, 잘 보여요. 아이고. 딸. 네. 꽃 사진을 5개 보냈으니까. 네네. 그것도 추가로 더 올려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해서 올려놓을게요, 아버지. 그래. 딸이 블로그로 부모님 농장의 꽃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딸도 꽃처럼 마음이 예쁘죠. 날씨 많이 덥고 그런데 네, 밖에서 일 조금 하시고 만나는 거 많이 드시고 계셔. 저 놀러 갈게요. 그래 고맙고 딸도 조심해서 잘 있어. 네. 고맙다. 네, 아버지. 힘들었던 시간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 순간 한평생을 함께했기에 더욱 단짝이 될 수 있었던 두 사람.
잔잔하게 피어나는 들꽃은 이 부부에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일어서면 행복이 꽃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게 살고 싶어요. 예쁘게 살고 싶어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야생화 농원. 그중 제일은 부부의 행복한 웃음꽃입니다.